물상론 명조풀이 해설 간목일간 첫 번째 명조는 부부가 동일한 직업을 지니거나 같이 일할 경우 재물을 모으는 명조입니다. 남자이고요. 음력 1975년 10월 22일 21시에 태어난 남자입니다. 사주는 을묘, 정해, 갑술, 갑술입니다. 오행을 살펴보면 목이 4개, 화가 하나이고 토가 2개, 그리고 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가 하나입니다. 목이 상당히 강하고 화와 수가 약한 편이고 금은 없기 때문에 제일 약합니다. 간목일간에 시간 간목을 포함해서 목이 4개라서 매우 강합니다. 물상론에서는 간목이 2개 이상이면 갑갑하다고 해서 갑갑사주라고 합니다. 이 경우 넓은 땅인 토가 필요하고요. 적당한 자갈이 필요합니다. 자갈은 금기를 뜻하는데 지지에서 사유축 또는 진유합 또는 지지의 신금이 자갈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자갈이 필요한 명조고요. 금이 필요한 명조인데 금을 끌어오는 방법은 2개의 술토가 충으로 끌어오는 진토, 그리고 원국에 금이 없기 때문에 연지 묘목이 충으로 유금을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토와 유금이 진유합금으로 관에 해당하는 자갈을 이룰 수 있는 명조입니다.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본인은 큰 나무와 같다. 거목이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므로 가치관이 확고하다. 큰 나무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넓은 땅이 있어야 한다. 적당한 물과 햇빛이 필요하다. 땅에는 자갈이 있을 경우 큰 나무가 뿌리를 튼튼히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을 경우 나무가 크게 성장할 수 있다. 먼저 간목일간이기 때문에 간목은 큰 나무, 거목입니다. 그리고 고층 건물에도 비유되는데 여기서는 간목이 일간이기 때문에 고층 건물보다는 큰 나무, 거목으로 봅니다. 큰 나무이기 때문에 리더자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릴 넓은 땅, 토가 필요합니다. 토는 재인데요. 토가 없으면 결실, 재물이 약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적당한 물, 천간의 인계수나 지지의 해자축, 신자진, 이러한 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수가 없으면 성장을 멈춘다고 봅니다. 수생목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목일간은 결실이 토에 해당하는데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먼저 화를 통해서 꽃을 피워야 한다고 봅니다. 화가 없으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자갈인 근기가 있어야지 큰 나무가 뿌리로 자갈을 휘감아서 뿌리를 튼튼히 내린다고 봅니다. 여기서 근기는 지지에서 사유축, 진유합, 또 지지 신금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관에 해당하는 금이 없으면 땅에 뿌리를 튼튼히 내리기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간목일간은 리더자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고 외부적으로 크게 드러나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간목일간은 대인 명분을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땅은 재물을 의미한다. 자갈을 뜻하는 금은 사회적인 명예를 의미한다. 물은 본인이 활동하는 방향을 의미하고 햇빛은 추구하는 가치관을 의미한다. 그런데 본인은 다른 요소를 다 지니고 있지만 자갈을 뜻하는 금이 없다. 그러므로 결실이 약하다. 100의 능력을 지니고 있어도 나타나는 현상은 80밖에 되지 않는다. 간목일간의 토는 재성, 금은 관성, 수는 인성, 화는 식상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본 명조는 원국에 자갈인 금이 없기 때문에 금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다음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금의 운이 오거나 금에 관계되는 것과 인연 맺을 경우 편안하다. 15세부터 34세 사이에 본인에게 필요한 금의 운이 오고 55세부터 74세 사이에 다시 금의 운이 온다. 금은 금융경영 경제, 외국어, 법에 관한 사항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과 인연을 맺는다 하더라도 원국에 금이 없으므로 결실이 약하다. 15세부터 34세까지는 을류대운의 유금, 갑신대운의 신금이 옵니다. 그리고 55세부터 74세까지는 신사대운의 신금, 그리고 경진대운의 경금이 옵니다. 물상론에서 직업을 삼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국의 오행이 다 갖추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먼저 부족한 오행을 직업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오행이 다 갖추어져 있으면 먼저 강한 오행을 직업으로 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업은 자신에게 부족한 오행과 강한 오행의 결합이라고 봅니다.
오행이 다 갖춰져 있지 않는 경우에 부족한 오행을 직업으로 삼게 되는 것은 부족한 오행을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절실하게 느끼면서 항상 추구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행이 다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먼저 부족한 오행을 직업으로 삼게 되고요. 원국의 오행이 다 갖추어져 있다면 다방면에 두루 능력을 발휘하지만 특히 강한 오행에 재능을 보이기 때문에 강한 오행을 직업으로 삼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잘할 수 있는 바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처럼 부족한 오행은 추구하는 바가 되고 강한 오행은 잘할 수 있는 바가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 일반적으로 직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수와 화가 약하므로 수와 화의 운이 올 경우에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35세부터 64세 사이에 본인에게 필요한 수와 화의 운이 온다. 수는 해외 유통 음식에 관한 사항이다. 화는 관광 호텔 레저에 관한 사항이다. 왜 그런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국에 금이 없으므로 연간 을목이 끌어오는 경금의 뿌리인 신금이 있고요. 그리고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월간 정화가 끌어오는 임수, 그 뿌리는 자수입니다. 그리고 일지와 시지에 두 개의 술토가 충으로 끌어오는 진토가 있고요. 그러면 신금과 자수와 진토가 구비되죠. 따라서 신자진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신자진은 그 천간이 임수에 해당되고요. 그 임수 위에 병정화를 띄울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병화 또는 정화를 띄울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두 개의 간목으로 인해서 병정 갈등에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간목 일간의 경우에도 병정 갈등의 경우에 병화 또는 정화를 가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간목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인데요. 여기엔 비경 간목이 있죠. 따라서 병정 갈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낮과 밤에 지낼 수 있는 곳이라고 봅니다. 즉 병화는 낮을 상징하고 정화는 밤을 상징하는데요. 이러한 낮과 밤의 갈등에 문제가 해소됐기 때문에 낮과 밤에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본 명조는 갑갑사주입니다. 두 개의 간목이 있는데요. 두 개의 간목이 끌어오는 두 개의 기토는 여러 개의 방을 의미합니다. 물상론에서 기토는 가정을 의미하기도 하고 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방이 있는 형국입니다. 즉 신자진의 천간인 임수 위에 병화 또는 정화를 띄울 수가 있고요. 수와 화가 어우러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병정 갈등에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낮과 밤에 편하게 지낼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개의 방을 지녔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것이 관광 호텔 레저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지처럼 알아두셔야 될 게 관광 호텔 레저는 수와 관련된 화루보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것은 무게아파, 정임한목, 병신합수, 임수위에 뜬 병화, 사해충, 자호충, 그리고 병화와 정화의 뿌리인 사화, 이것이 바로 수와 관련된 화로 볼 수가 있고요. 관광호텔 레저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목이 강함으로 목에 관계되는 것과 인연이 깊다. 목은 교육, 건축, 사람을 상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토 또한 강하다. 토는 땅, 종교, 교육에 관한 사항이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이러한 것과 인연 맺을 경우에는 결실이 약하다. 먼저 목은 교육, 건축,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고 했죠. 그런데 토의 경우 땅, 종교,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땅은 토이기 때문에 해당되고요. 또 토는 종교에 해당됩니다. 네, 토에 교육이 배당되고 있죠. 이는 토에는 목을 심을 수가 있죠. 목은 교육에 해당되고요. 따라서 토는 목을 수용한 경우에 교육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토는 교육 중에서 종교와 관련된 교육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은 원래 국적과 전공이 둘이고 대학을 2번 다니며 하는 일도 둘이 명조이다. 부모가 부부의 인연을 2번 맺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인이 2번 맺을 수 있다. 그러므로 외국 국적을 지니고 해외에서 살아갈 경우 더욱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성인 월지 해수가 국가 자리인 연지 묘목에 의해서 해묘미가 되면서 사라지는 형국입니다. 즉 인성이 국가 자리에 의해서 사라졌죠. 이는 국적이 2개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간목일간이 비견인 시간 간목과 뿌리 내리고 있는 술토가 2개입니다. 즉 간목은 대학 교육에 해당되는데 또 다른 간목이 있고 또 뿌리 내리는 술토가 2개가 되겠죠.
이는 또 전공이 둘인 것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국적과 전공이 둘인 명조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큰 나무는 한번 뿌리를 내리면 이식시키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인이 하는 일을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 부모, 형제, 배우자에 의한 재물만이 본인의 재산이다. 그러므로 본인 단독으로 재물을 투자한 사업가는 인연 맺지 않는 것이 좋다. 가업을 이어받거나 부모와 동일한 직업을 지닐 경우에 하나여 재물을 모을 수 있다.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간목일간에 자갈인 금이 없어서 본인이 하는 일을 자주 바꿀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 금이 없죠. 그리고 자갈을 확보하는 방법은 부모짜리인 연지 묘목이 충으로 끌어오는 유금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배우자궁에 술토가 있는데 진술충으로 진토를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묘목이 충으로 끌어온 유금, 술토가 충으로 끌어온 진토가 진유합금으로 자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부모짜리와 배우자짜리가 관계돼서 자갈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간목일간은 토에 자갈이 있어서 뿌리를 튼튼히 내려야지만 재를 확실히 취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 형제, 배우자에 의한 재물만이 본인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5세 이후에 어떠한 경우라도 같은 남자와는 동업이나 공동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다. 55세 이후에 해외를 넘나들며 살아가게 된다. 환갑 이후 작은 고을의 부자로서 살아가는 명조이다. 45세 이후면 이모대운입니다. 이모대운에 인성인 임수가 정의밥으로 약해지면서 인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본인이 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비견의 도움을 받고자 비견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같은 남자와는 동업이나 공동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5세 이후인 신사대운에는 낮 시간이 사화로 인해서 천간의 신금이 병신함으로 병화를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월간 정화와 병정 갈등을 하겠죠. 그런데 원국에 수가 약합니다. 즉 월지 해수밖에 없죠. 따라서 수생목으로 잘 자라지 못한 간목이 병정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간목에 의해서 병정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시차를 벌여서 해외를 넘나들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정 갈등의 해소 방법은 간목이 가리거나 또는 해외에 가서 시차를 벌일 경우 병정 갈등이 해소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대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갑신대운입니다. 큰 나무가 빽빽이 서 있는 형국이므로 갑갑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 해외로 가지 않는 이상은 부모, 형제를 떠나지 않을 경우 편안하다. 갑신대운은 비견 간목이 추가로 옵니다. 그래서 간목이 총 3개가 되죠. 갑갑, 갑이 됩니다. 큰 나무가 빽빽이 서 있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갑갑함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로 가서 비견을 약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물상론에서는 고향인 본국을 떠나면 인성이 약화된다고 봅니다. 인성이 약화됐다는 것은 본인도 약해지지만 비견들도 약화되죠. 비견들이 약화되면 옆에서 깔짝대지 못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본인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비견이 약화되기 때문에 해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간 을목이 끌어오는 경금으로 인해서 비견이 통제되죠. 그리고 경금의 뿌리는 신금이고요. 이 신금이 월간 정화가 끌어오는 임수의 뿌리 자수와 신자진으로 인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부모짜리로 인해서 경금이 오면서 그것이 신자진으로 인성이 될 수가 있죠. 따라서 부모, 형제를 떠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신자진의 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 형제를 떠나지 않을 경우 편안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주, 을묘는 부모자리이고요. 월주, 정해는 형제자리입니다. 형제자리 정화의 경우에도 임수를 끌어와서 그 뿌리 자수가 신자진에 도움을 주죠. 따라서 부모, 형제로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미대운입니다. 재물을 모으며 살아가게 된다. 땅과 인연 맺을 경우 재물을 모을 수 있다. 특히 물가의 땅에 재물이 있다. 왜 그런지 내용을 살펴보면 원국에 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지 묘목이 충으로 유금을 끌어오게 되는데요. 끌어온 유금은 월지 해수에서 노는 형국이 됩니다.
물상론에서 금은 물에서 놀길 좋아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유금은 해수에서 노는 형국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수에 뿌리를 둔 개수가 왔죠. 개미대운의 개수는 해수라는 뿌리를 뒀는데 이 해수는 연지 묘목이 끌어오는 유금의 금생수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개수가 강하죠. 강한 개수는 무토를 끌어올 수가 있는데 이러한 무토는 간목일간에 있어서 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재물을 모으며 살아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개수가 끌어온 무토는 바로 수와 토와 관련되죠. 따라서 물가의 땅에 재물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가의 땅을 다시 살펴보면 수와 토가 결합된 것인데 여기에는 무게합, 신자진, 해면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모대운입니다. 땅과 인연 맺을 경우 재물을 모으는 시기이다. 부인 외에 다른 여자와 인연만 맺지 않으면 크게 재물을 모은다. 그러므로 부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좋다. 이모대운에 오는 임수는 좌하에 병화에 뿌린 오화를 지녀서 월간 정화가 정입합이 안 됩니다. 임오가 오는데요. 그 밑에 오화가 있기 때문에 임수 위에 이미 병화가 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간 정화와 정입합은 안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임수에 뿌린 자수가 연간 을목이 끌어오는 경금에 뿌린 신금과 신자진이 되면서 재인 진토를 끌어오게 됩니다. 지지 신금과 자수가 신자진이 되면서 진토를 끌어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땅과 인연 맺을 경우 재물을 모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화가 오면서 시지 술토보다 일지 술토가 먼저 인호술이 되면서 사라집니다. 일지 술토는 배우자 궁이죠. 배우자 궁에 술토가 있는데 시지 술토는 배우자 궁의 비견입니다. 또 다른 여자에 해당되는 것이죠. 따라서 비견인 시간 간목의 재인 시지 술토를 탐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이외에 다른 남자의 여자를 탐할 수 있으니 부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사대운입니다. 해외를 넘나들며 살아가는 시기이다. 낮 시간인 사화로 인해서 신금이 병화를 끌어와서 월간 정화와 병정 갈등을 하는데 원국의 수가 약해서 잘 자라지 못한 간목이 병정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시차를 벌려서 해외를 넘나들며 살아가게 되면 병정 갈등이 해소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진대운입니다. 큰 조직의 장이 되어 살아가게 된다. 배우자에 의하여 재물을 모은다. 경진대운은 관에 해당하는 경금이 와서 비겁을 통제합니다. 원국에는 비견 간목도 있고 겁재 을목도 있죠. 이러한 비겁을 통제하고 경금에 뿌리는 신금이죠. 그 신금이 신자진이 되면서 간목일간이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즉 수생목으로 간목일간이 성장을 하고 비겁을 통제하는 관이 왔습니다. 따라서 관은 조직에도 해당되고요. 본인이 잘 자라는 시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큰 조직의 장이 되어 살아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운에서 진토가 오면서 진수충이 되면서 신자진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궁의 술토로 인해서 재인 진토가 진수충이 되면서 신자진으로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 의해서 재물을 모은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관광호텔 레저 땅에 관한 사항에 재물이 있다. 특히 땅을 개발할 경우 재물을 모을 수 있다. 원국에 금이 없으므로 연간 을목이 끌어오는 경금에 뿌린 신금과 월간 정화가 끌어오는 임수에 뿌린 자수가 신자진이 됩니다. 진토가 빠진 신자진이 되는데 쓸모없는 땅인 술토가 진술충이 되면서 재인 진토가 유지하게 됩니다. 배우자궁의 술토는 배우자에 해당되기도 하고요. 또 술토는 쓸모없는 땅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물상론에서 쓸모없는 땅이나 폐기물은 술토로 봅니다. 술토는 귀신자리로 보는데요. 귀신처럼 쓸모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온천에 관한 사항과 인연 맺을 경우에도 재물을 모을 수 있다. 이는 월지 해수의 천간인 개수가 무게합하로 재인 무토를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온천에 관한 사항과 인연 맺을 경우에도
재물을 모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게아파를 온천이라고 보는 것인데요. 온천은 땅에서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땅에 해당하는 무토, 그리고 물에 해당하는 개수, 그리고 합화오행이 화죠. 따뜻함입니다. 따라서 무게아파는 온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동일한 직업을 지니거나 같이 일할 경우 재물을 모을 수 있다. 이는 배우자궁의 수토가 충으로 끌어오는 진토가 원국에 금이 없으므로 연지 묘목이 충으로 끌어오는 유금과 진유합금으로 관에 해당하는 자갈이 됩니다. 자갈이 되면 간목일간이 튼튼히 뿌리 내리게 되죠. 따라서 배우자궁의 도움으로 간목일간이 재인토에 튼튼히 뿌리 내려서 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가 동일한 직업을 지니거나 같이 일할 경우 재물을 모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명조는 재가 약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궁의 도움을 받아야지 뿌리를 튼튼히 내릴 수가 있게 되죠. 따라서 부부가 동일한 직업을 지니거나 같이 일을 하되 부인이 장이 되고 본인이 부하 직원으로 근무할 경우에 재물을 모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 임시, 박지성을 지닌 사람과는 동업이나 공동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물상론에서 성씨를 언급하는 경우는 보통 다음과 같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비겁과 관련된 경우. 두 번째, 비겁도 생하는 인성과 관련된 경우. 세 번째는 인진사회와 관계되는 때입니다. 비겁, 인성, 인진사회와 관계되는 시기에 보통 비겁에 해당하는 성씨를 언급하게 됩니다. 임시인 경우에는 목이 두 개죠. 따라서 간목이 두 개에 해당되는 갑갑으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 인변에 임수가 있는 임씨는 임수로 봅니다. 그리고 박씨의 경우에는 간목으로 봅니다. 따라서 수풀림의 임씨하고 박씨, 이들은 갑갑이나 간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간목일간에게 비겁에 해당되죠. 그리고 본 명조는 시간 간목이라고 하는 비견이 있는 갑갑사주입니다. 비겁이 강한 명조이기 때문에 평생 임씨, 박씨성을 지닌 사람과는 동업이나 공동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